민변에서 올바른 세월호법 제정을 위한 사회적 제안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정론관에서 개최하게 됐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4.16 세월호 특별법 관련돼서 진상조사위의 특검 추천으로 조사, 수사, 기소의 유기적 연기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의 제안과 이를 위한 사회적인 제안을 함께 하게 됩니다. 오늘 자리에는 민변의 세월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권영국 위원장님 함께 하고 계시고요. 김용민 위원님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박인동 위원님 함께 하고 계십니다. 세 분께 모시고 기자회견을 진행할 텐데요. 먼저 김용민 세월호 특별위원회 위원이기도 하시고 변호사이신 김용민 변호사께서 나오셔서 취지반을 먼저 해주셨고요. 이어서 사회적 제안에 대한 내용에 대한 설명을 권영국 민변 세월호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나와서 이어서 발표하시겠습니다. 네. 모두 자료 같은 건 나눠드렸으니까 참고해서 보시고요. 네, 그래서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민 변호사부터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송 소개받은 김영민 변호사입니다. 저희가 올바른 세월호법 제정을 위한 사회적 제안을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갖게 된 취지를 먼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크게 두 가지 이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관련돼서 다시 여야 그리고 일반적들 교착 상태에 다시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검찰의 수사와 기소 결과 발표 내용들을 한계를 명확하게 드러낸 것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9월 30일 날 여야 3차 합의가 있었지만 특검 후보 추천과 관련하여 유가족의 참여가 사실상 배제되었기 때문에 세월호법은 다시 교착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지난 6일 발표된 검찰의 수사와 기소 내용을 보시면 애초에 예상한 것과 같이 돈벌이에 눈이 먼 청해진 회원과 유병헌 일가의 잘못, 그리고 자질이 부족한 선원과 직원들의 구호 의무 위반, 그리고 일선 감독기관의 부조리와 위법행위, 구조에 참여한 일부 해경들의 위법행위 등에 한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의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규명과는 거리가 있고, 그리고 현상과 결과에 대한 실무 단위 중심의 지역 말단적인 책임 공방에 그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국민의 안전을 궁극적으로 책임져야 될 청와대와 국정원, 재난관리 시스템 등 국정의 핵심부가 배제된 채 선장과 선원, 그리고 청해진 해운, 유병헌 일가, 부조리와 관련된 일부 공무원, 그리고 침몰 후 구조에 투입된 일선 해경의 위법행위에 대해서 꼬리 자르기식 수사와 처벌로 그 한계를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런 검찰의 부분적인 수사와 기소의 한계를 고려할 때 세월호 참사의 근본적인 원인, 즉 안전장치가 작동되지 않게 된 배경과 구조, 정책, 제도, 관행, 유착구조 이런 것들을 제대로 규명하기 위해서는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진상조사기구와 그에 합당한 권한이 부여된 그에 합당한 권한 부여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할 것입니다. 결국 이는 조사와 수사 그리고 나아가서 기소까지 연계되는 이 연계성과 독립성의 보장,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가 진상규명의 핵심적인 문제점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민변 세월호 특위에서는 지난 9월 30일 여야 3차 합의안과 상상 특검법에 따른 특검 추천 협상이 가진 문제점들을 지적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이분법적인 논쟁 틀에서 벗어나 여야 그리고 유가족들이 합리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기 위해서 긴급하게 기자회견을 갖게 된 것입니다. 구체적인 제안 내용에 대해서는 권영국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민변 세월호 진상규명 특위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권영국 변호사입니다. 어제부로 지금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새 원내 사령탑이 선출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진행되었던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된 협의를 두고 새로운 어떤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 7월 9일 날 350만 명이 서명해서 입법 청원한 그 입법 청원 처리 기간이 원래 청원법에 따르면 90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10월 9일로 이 입법 청원에 대한 처리 기간이 지금 도가 경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세월호법에 대한 처리가 매우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앞서 김영민 특위위원이 설명했듯이 지금 검찰 수사는 감사원의 감사 내용에도 훨씬 못 미치는 매우 지연 말단적인 수사로 그 한계를 명확히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진상규명을 위한 세월호법의 필요성이 훨씬 정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1, 2, 3차에 걸쳐서 여야가 합의한 내용을 보면 사실상 이 진상조사위원회의 권한을 어떤 식으로 강화할 거냐에 초점을 두기보다 오히려 이 상설특검법에 따른 특검 추천권이라고 하는 것 가지고 계속 공방을 벌이다가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3차 합의안에서는 여야 합의로 4명의 특검 후보군을 추천하는 것으로 마지막에 결국 결정을 하게 되는데, 합의를 하게 되는데, 사실은 여러분들 잘 보시면 그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원래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권한은 그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회가 가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야가 4명의 특검 후보군을 제시하고 그 안에서 추천하도록 하면 결과적으로 보면 특검 후보 추천위원회의 권한을 사실상 제한해버리는, 따라서 오히려 그 특검의 어떤 중립성이나 독립성을 보장하는 취지로 이루어졌던 그 합의가 오히려 지금 현재 특검법 자체에 위배되어버리는 이런 모순이 발생하고 있고, 여야 협의로 이루어지는 그 특검 후보 추천이라는 것은 결국 여야의 매우 타협적인 산물, 매우 정치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한계를 명백히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새로운 좀 발상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릴 수 있습니다. 그동안 유가족이나 또는 사회단체가 주장해왔던 진상규명의 3대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야도 부인할 수 없는 내용인데, 첫째, 조사와 수사가 독립성이 보장돼야 된다. 둘째, 충분한 조사와 수사기관이 보장돼야 된다. 셋째, 조사, 수사, 기소의 유기적 연계성이 충분히 보장돼야 된다. 이 세 가지 원칙을 어떻게 충족시킬 거냐라는 문제가 핵심 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기존의 이제 가족대책이나 시민사회단체가 주장하듯이 진상조사위원회 내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두는 문제가 집권 여당의 완강한 반대에 부닥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그 가장 훌륭한 아닐 수 있긴 하지만 그 주장으로 다시 돌아가면 결국 이분법적인 대립구도에서 벗어나기가 어렵다라는 측면에서, 그렇다면 세 가지 원칙을 보장할 수 있는 기존에 주장되어 있던 그런 주장의 대안으로서 다른 방안을 고려할 시점에 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이 세 가지 원칙을 어떻게 할 거냐, 결국 특별조사위원회, 즉 세월호 특별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사실은 이 진상조사위원회가 진상조사를 진행하다 보면 이 여기에서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 가장 명확하게 정리가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진상조사위원회 자체가 법적으로 구성되는 매우 독립적인 기구이기 때문에 이 진상조사위원회가 자신들의 수사 필요에 따라서 특검을 요청하는 이런 이제 방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특검 이제 특별조사위원회, 진상조사위원회가 추천하는 특검 후보는 매우 독립성이나 중립성이 보장될 수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 진상조사위원회가 추천을 하게 됐을 때 그 수사 대상이나 진상조사
조사 대상과 수사 대상의 연계성이 충분히 담보될 수 있다. 또 그 수사기관과 조사기관을 연계할 수 있는 대단히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매우 필요 충분한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진상조사위원회에서 특검을 추천하고 여기에 연계하여 수사 대상을 정하도록 하는 이 방안을 적극적으로 여야 합의해서 새로이 기존의 협의 내용에 대해 하나의 대안으로서 제안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피해자 지원과 관련해서 원천적으로 배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은 그 피해자 가족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 지원에 대한 방안도 배제할 것이 아니라 애초에 9월부터 논의하기로 했던 것처럼 그 피해자 지원 관련 보배상의 문제라든가 재단 설립의 문제도 지금 10월 입법 시한을 두고 있는 부분과 고려하여 동시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럼 이걸 어떤 식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냐, 이미 3차 합의 안에 이러기까지 보면 여야와 그리고 유가족이 참여하는 3자 회동 또는 3자 협의 테이블들이 충분히 가동이 된 바가 있고 이 안을 좀 더 전향적으로 논의하기 위해서 여야와 유가족 3자 회동이든 협의 테이블이든 그 명치에 불구하고 참여해서 협의하는 그러한 기회를 신속하게 가동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기자회견 이렇게 마칠 거고요. 기자님들한테 기자회견 관련된 발전자를 2개를 보내드렸고 기자회견까지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질문 있으시면 같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잠시만요. 글이 좀 길어서 되도록이면 별청 2에 있는 그 전문을 한번 꼼꼼히 읽어주시고요. 그리고 그 앞에 이제 그 3쪽에 표로 지금 비교를 해서 그동안 입법청원안과 1, 2, 3차 합의안을 정리하고 사회적 제안에 대한 내용을 표로서 정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